음질 테스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X gon give it to ya. 지연속도 테스트, 통합 품질 테스트, 통합 품질 테스트 두 번째, 다중기기 연결 테스트까지 많은 것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테크몽님 갤럭시 버즈 플러스하고 에어팟 프로 중에 하나 고르라면 뭐 고르시겠어요? 전 당연히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삼성전자에서의 갤럭시 S20하고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출시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에어팟 프로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되니까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도 그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지 않을까 기대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빠진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가격이 공개되고 나서 좀 보니까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에어팟 2세대에서 프로로 넘어오면서 가격이 한 13만원 정도 올랐는데 갤럭시 버즈 같은 경우에는 버즈 플러스로 오면서 가격이 2만원밖에 안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간 제품을 곧 또 따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럼 갤럭시 버즈도 가격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어떤 점이 바뀌었고 숨겨진 기능은 무엇인지, 그리고 2만원 더 줄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제품의 외관을 보면 갤럭시 버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겉에 좀 광택이 나는 하이글로시라고 하죠. 이런 고광택 처리가 되어 있고요. 갤럭시 버즈는 광택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제조업에 다니면서 이런 고경도 하이그로시, UV 코팅 하이그로시 이런 걸 여러 개 해봤는데 무광택 처리보다 일반적으로 하이그로시가 비용이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하이그로시의 치명적인 단점이 바로 스크래치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면 할수록 사용감이 좀 많이 묻어나와서 이 에어팟 프로도 보면 겉에 스크래치가 좀 많이 생겨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얘도 유광이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버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를 씌우는 걸 좀 더 권장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제품 크기가 완전히 똑같아가지고 기존의 갤럭시 버즈에 쓰는 케이스를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 이렇게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점은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화이트라고 해도 한쪽에는 이렇게 색깔이 조금 다르고 갤럭시 버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프리스탑 힌지가 적용돼서 원하는 구역에서 이렇게 멈출 수가 있어요. 기존의 갤럭시 버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렇게 안 멈춰지고 이렇게 좀 대롱대롱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힌지의 느낌은 버즈보다 버즈 플러스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내부에 별도의 색깔이 들어간 것도 차이점이고, 그리고 이 이어버드를 보면 이어팁이 기존에는 이렇게 불투명했다면 이제는 약간 반투명하게 변했죠. 그리고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는 여기에 마이크가 하나가 추가가 됐고, 안쪽에는 기존의 갤럭시 버즈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펄 도장이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유광 하이그로시가 또 적용됐습니다.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갤럭시 버즈보다 디자인에서 고급화를 하려고 노력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색상도 화이트, 블루, 블랙 이렇게 세 가지로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블루투스 연결이 조금 더 향상이 됐어요. 여러 기기 간에 이동할 때 조금 더 그 기능이 향상이 됐던데 이건 스펙이 안 나와 있는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기존의 애플 제품들은 아이패드나 아이폰 할 것 없이 에어팟 프로를 이렇게 열면 기존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이렇게 동시에 에어팟 프로가 뜨고 이어버드하고 케이스의 배터리 상태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하고 에어팟이 연결돼 있어도 다른 기기에서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에어팟으로 언제든지 연결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플 제품끼리는 와, 연동성이 진짜 갑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안드로이드에서는요, 기존의 갤럭시 버즈를 이렇게 열면 얘는 지금 이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연결이 되고 지금 하나, 둘, 이 나머지가 지금 안 뜨고 있죠. 다른 장시간에 전원이 이 정도였었는데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요, 이걸 이렇게 열면 얘도 얘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전부 다 뜹니다. 에어팟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떠있는 그 화면에서 바로 다른 기기로 연결을 할 수가 없고 별도로 다른 메뉴 들어가가지고 연결했어야 되는데 갤럭시 버즈나 버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뚜껑만 열면 근처에 있는 기기들에서 원하는 기기랑 연결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드디어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서도 이제 케이스의 배터리 상태까지 함께 뜹니다.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기존에는 갤럭시 버즈 케이스의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려면 뚜껑을 닫았을 때 여기는 LED 상태로 확인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초록색이면 배터리가 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결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배터리 상태를 알려주니까 진짜 좋은 것 같고요. 여러 기기를 이동하면서 연결할 때 기존의 갤럭시 버즈보다 버즈 플러스가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서 진짜 인상 깊게 향상된 기능이 뭐냐면요, 바로 배터리예요. 원래는 이 이어버드 단독으로 6시간, 배터리 케이스 7시간에서 총 13시간 동안 음악 청취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이 이어버드만 해서 11시간, 케이스까지 하면 11시간으로 22시간 동안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케이스하고 이어버드 합쳐서 20시간이나 24시간 이런 제품들은 좀 많이 있긴 해요. 근데 보통 이 이어버드만 배터리 시간을 확인했을 때는 보통 4시간에서 5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에어팟 프로도 4시간 동안밖에 음악 재생이 안 돼요.
근데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이 이어버드만으로 충전 없이 11시간 동안 음악 재생이 가능하다는 거는 진짜 배터리 성능이 좋아진 겁니다. 블루투스 이어폰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날수록 내장 배터리의 성능이 떨어지는 걸 감안하면 이 이어버드 배터리 용량 높은 걸 사는 게 꽤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정말 좋아졌네요. 막 10시간 넘게 비행할 때 중간에 충전을 해줘야 되냐 안 해줘도 되느냐 이거 정말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봤는데 이어버드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용량이 기존의 58mAh에서 85mAh로 거의 한 1.5배 정도 늘었더라고요. 이 케이스의 배터리 용량도 기존의 252mAh에서 270mAh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무게가 증가했겠네. 케이스 무게는 좀 늘어나도 이어버드 무게가 늘어나는 건 좀 치명적인데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안 그래도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이 이어버드 하나 안에 들어가 있는 스피커가 1개에서 2개로 늘어나고 마이크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나서 배터리 용량 늘어나고 안에 구성품 늘어났으면 무게가 더 많이 무거워졌겠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요즘 엔지니어들을 구워 삼고 있는가 봅니다. 외계인을 납치했나? 무게가 0.6g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이거 일반인들이 거의 차이를 못 느끼는 수준이에요. 물론 일반인은 못 느끼지만 테크몽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갤럭시 버즈는 하나에 5.6g이고요.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하나에 6.3g입니다. 대충 한 0.7g 정도 더 무겁죠, 버즈 플러스가. 흰둥아, 테크몽은 0.7g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까? 뭐 이상한 거 아니다. 또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자, 저는 모르고 있어요. 이게 버즈 플러스고 이게 버즈야. 마셨지? 왜? 마셨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잘했어. 잘했어. 제가 회사 다닐 때 인간 저울 소리 들었거든요. 인간의 감각은 위대합니다. 디자인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착용감은 전작인 갤럭시 버즈와 동일합니다. 에어팟 프로하고 착용감을 굳이 좀 비교를 하자면 갤럭시 버즈는 귀 속으로 좀 깊게 들어가고 에어팟 프로는 귀 속으로 깊게 이렇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갤럭시 버즈는 귀에 착용했을 때 이렇게 이어 후크가 있고 에어팟 프로는 그런 이어 후크가 없기 때문에 착용감만 봤을 땐 에어팟 프로가 조금 더 편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좀 격렬한 활동을 했을 땐 안 빠지는 거는 갤럭시 버즈가 더 안 빠지고요. 그 대신에 이 빠짐 정도는 둘 다 커널형 이어팁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어팁의 크기로 조정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양쪽 다 이렇게 착용했을 때 기준으로 두 개의 무게를 합치면 1g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1g의 차이도 착용감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예 무슨 1g을 느끼냐고요? 다시 해볼까요? 여튼 착용감은 변한 게 없다. 에어팟 프로보다는 좀 안 좋지만 잘 안 빠진다. 이어팁으로 착용감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이어폰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음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갤럭시 버즈랑 버즈 플러스랑 음질을 비교해보면 이건 아무리 막귀라고 해도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음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일단 기존에는 이 이어버드 하나당 하나의 스피커가 있었다면 이제는 이어버드 하나당 우퍼 스피커랑 트위터 스피커랑 두 개로 나눠져가지고 하나는 고음, 하나는 저음을 따로따로 나눠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풍부한 소리가 납니다. 이게 제가 저음 테스트 할 때 많이 듣는 곡인데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 처음에는 개소리라 그러죠. 한 소리 들리고 이렇게 막 진짜 저음으로 깔리는 그런 소리가 나오고 흑인 래퍼가 X gon give it to ya 이러면서 막 목소리를 낮게 깔거든요. 여기서 쿵쾅거리는 베이스와 드럼 소리하고 목소리하고 이게 얼마나 잘 분리가 되는지를 들어보면 사람 목소리가 갤럭시 버즈보다 버즈 플러스가 훨씬 더 앞에 있어서 또렷하게 들리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음이 너무 세버리고 중음이 부족하게 되면 저음 소리에 중음이 묻혀가지고 보컬이 얘기하는 가사가 묻혀버리거나 저 뒤에서 들리는 것처럼 들릴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트위터 스피커하고 우퍼 스피커하고 이렇게 따로 나눠서 그런지 분리도도 훨씬 더 좋고 특히 보컬 목소리가 정말 선명하게 들립니다. 아무래도 이 대중들이 듣기에는 보컬이 시원하게 들리는 이런 음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성 보컬 노래 테스트할 때 많이 듣는 곳이 여기 있는 부디라는 곡인데 여성 보컬도 정말 버즈에 비해 버즈 플러스가 훨씬 더 앞에서 또렷하게 들리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트위터 스피커가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화이트 노이즈도 거의 없이 선명하게 잘 들리고요. 단 이제 이런 헤비메탈, 주다스 프리스트의 페인킬러 이런 노래를 들어보면 처음에 인트로에서 드럼을 막 치는데 치는 드럼에 따라서 소리 분리도가 갤럭시 버즈보다는 버즈 플러스가 나은데 에어팟과 비교하면은 보컬은 더 앞에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악기들의 소리의 선명도는 에어팟 프로랑 비교하면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말한 이 세 곡 직접 들어보면서 비교해보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단 이제 커널형이라는 것 특징상 여기 있는 이어팁의 크기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가 다르고 특히 저음이 다르게 들리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깊게 눌러서 듣느냐, 이 테스트하는 테스터의 기분 상태까지 음질에 영향을 미치니까 음질에 대한 평가는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겠지만 누가 들어도 갤럭시 버즈랑 비교했을 때 버즈 플러스가 확실히 좋아졌다는 것은 인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기존에 2개의 마이크가 탑재가 됐었다면 이제 마이크가 3개까지 탑재됐어요. 이 이어버드 하나에 마이크가 3개면 이어버드가 2개면 마이크가 총 6개잖아요. 왜 이렇게 마이크를 많이 탑재하냐면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통화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하기 위해서. 이 제품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안 됐고 주변 소리를 듣는 기능과 통화 품질이 많이 향상됐다는 걸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지금 마이크의 위치를 보면 이쪽에 하나, 여기 하나, 안쪽에도 하나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이 안 돼가지고 아쉽다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그건 곧 나올 테니까 조금 참으시고, 10만 원대 가격이라 그러면 안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잠깐 배제하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통화 품질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통화 품질 테스트를 한 장소는 수원역 바로 앞에서 차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테스트를 했고요. 2차 테스트는 물이 흐르는 하천 옆에서 진행했습니다. 수원역보다는 훨씬 조용한 상황이에요. 스마트폰 마이크, 갤럭시 버즈 마이크, 버즈 플러스 마이크, 에어팟 마이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지금 스마트폰 마이크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지금은 갤럭시 버즈 마이크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지금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 마이크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지금은 에어팟 프로 마이크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스트 해보니까 에어팟 프로보다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훨씬 더 음질이 좋게 나왔어요. 주위가 시끄러울 때 이렇게 나왔는데 주위가 조금 더 조용한 하천에서 테스트한 것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지금 목소리는 갤럭시 버즈입니다.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갤럭시 버즈 플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지금은 에어팟 프로입니다. 갤럭시 버즈하고 버즈 플러스하고 주변 소음 잡아내는 능력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갤럭시 버즈는 주변 하천 소리가 조금 들리는데 버즈 플러스는 하천 소리가 하나도 안 났어요. 에어팟 프로하고 비교했을 때 에어팟 프로보다 버즈 플러스가 조금 더 좋게 나온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장소에서는 버즈 플러스보다 에어팟 프로가 더 잘 나올 수도 있는데 조금 안 좋은 조건에서 테스트했을 때 버즈 플러스가 이렇게 좋아졌다는 거 보니까 통화 품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게 느껴집니다. 기존의 갤럭시 버즈가 통화 품질이 좋다라고 광고는 했는데 실제로 안 좋아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원성을 샀는데 이제 통화 품질하고 스피커 음질, 배터리만큼은 진짜 좋아진 거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여러 가지로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즈 플러스를 이렇게 열면 자동으로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더 좋아진 거 맞고요. 케이스 배터리 상태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에 추가된 기능 중에 정말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실험실에 보면 이어버드 가장자리 2번 두드리기 옵션이 있죠. 귀에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을 때 한쪽을 2번 톡톡 두드리면 이렇게 볼륨이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쪽을 톡톡 두드리면 이렇게 볼륨이 줄어들고요. 오른쪽을 톡톡 두드리면 볼륨이 올라갑니다. 이거 진짜 편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어폰들이 재생 일시정지는 보통 지원하고 주변 소리 듣기나 음성 비서 기능 이 정도는 지원을 하는데 다음 곡이나 이전 곡으로 넘어가는 거나 볼륨 조정이나 이 두 가지는 지원 안 되는 블루투스 이어폰이 되게 많거든요. 갤럭시 버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거 다 지원한다는 거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번 눌렀을 때 곡 재생 또는 일시정지가 되는데 이게 착용하다 보면 실수로 한 번 눌러지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원하지 않은데 곡이 재생되거나 멈출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눌렀을 때가 아니라 2번 누르면 음악이 재생되거나 멈췄으면 좋겠고 3번 누르면 왼쪽을 3번 누르면 이전 곡, 오른쪽을 3번 누르면 다음 곡 이렇게 됐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니면 길게 누르는 걸로 왼쪽으로 길게 누르면 이전 곡, 오른쪽으로 길게 누르면 다음 곡 이렇게 설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 번 누르는 거랑 2번 누르는 거 그리고 3번 누르는 거는 설정을 못 바꾼다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해요. 길게 누르는 거는 사용자 선택 동작으로 변경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기능이 있는데 여기 실험실에 보면 게임 모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실행시키면은 레이턴시가 더 줄어들어요. 모든 블루투스 이어폰은 무선이라는 특징 때문에 유선으로 듣는 것보다 반응 속도가 조금씩 느릴 수밖에 없어요. 음악을 들을 때는 모르지만 동영상을 볼 때는 영상과 소리의 싱크가 조금씩 어긋나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진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게임을 할 때입니다. 특히 리듬 게임이요. 자, 갤럭시 버즈를 끼고 이런 게임을 켰어요.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버튼 누를 때 효과음 있잖아요. 그 효과음이 누르고 끄고 했을 때 얼마만큼 늦게 반응하는가 들어보면 바로 비교가 됩니다.
일반 스피커에서는 누르자마자 소리가 바로 탁 튀어나오고요. 블루투스 이어폰마다 눌렀을 때 소리가 살짝 늦게 들리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소리가 나는 이런 게임인데 버튼 누르고 나서 소리가 조금 있다가 들리는 걸 알 수 있어요. 말하면서 하니까 잘 안 되네. 어쨌든 이런 거 할 때 레이턴시가 게임 모드에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줄었냐면요, 기존의 갤럭시 버즈랑 비교하면은 그냥 모드에선 별 차이가 없는데 이 게임 모드를 키면은 에어팟 프로보다 레이턴시가 더 짧아요.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테스트한 환경은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기준으로 갤럭시 버즈와 갤럭시 버즈 플러스, 에어팟 프로 3개를 연결해가지고 레이턴시를 귀로 비교를 해봤는데, 귀로 딱 들어도 에어팟 프로보다 갤럭시 버즈 플러스 게임 모드가 더 지원 속도가 짧습니다. 물론 유선이나 순정 스피커에 비교할 만큼의 레이턴시가 짧진 않아요. 아까 마이크가 3개 했으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주변 소리 듣기, 통화 품질이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주변 소리 듣기 기능도 갤럭시 버즈보다 향상이 됐는데요. 여기 실험실에 보면 주변 소리 더 크게 듣기 옵션이 있는데 이걸 키면 주변 소리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작에 비해 되게 자연스러워졌고요. 그리고 최대한 주변 소리를 크게 듣기로 했을 때 전작보다 훨씬 더 크게 들립니다. 원래 갤럭시 버즈하고 에어팟 프로하고 주변 소리 듣기를 비교하면 에어팟 프로가 훨씬 뛰어났는데 이제 갤럭시 버즈 플러스도 많이 좋아졌어요. 최대한으로 올리면 거의 보청기급입니다. 소리가 되게 자연스럽게 들어와가지고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꽤 쓸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갤럭시 버즈랑 비교했을 때 주변 소리 기능에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요, 갤럭시 버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귀에 손을 대고 있을 때만 주변 소리 기능이 켜지고 귀에서 손을 뗐을 때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꺼지는 게 있었어요. 즉시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귀에 손을 대고 있을 때만 주변 소리를 듣는 기능이었는데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서는 즉시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없고 그냥 길게 누르고 있으면 주변 소리 듣기 모드로 갔다가 다시 또 길게 누르면 주변 소리 듣기 모드를 끄고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건 좀 아쉽네요. 그리고 기존에는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했을 때 목소리만 강조해가지고 따로 더 들을 수 있는 뭐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능이 빠졌습니다. 그 대신에 단계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났죠. 4단계로. 근데 기존에도 단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렇게 슬라이더를 바꿔가지고 주변 소리 크기를 단계별로 이렇게 올릴 수 있긴 했었는데 그때 최대 단계하고 지금 갤럭시 버즈 플러스의 최대 단계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정말 큽니다. 버즈 플러스가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갤럭시 버즈는 버즈에서 버즈 플러스로 뭔가 살짝만 바꾼 느낌인데 실제로는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음질, 배터리, 통화 품질, 소프트웨어 최적화까지 진짜 많은 것들이 업그레이드 됐는데 가격은 한 2만 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갤럭시 버즈는 아마 정가 다 주고 사시는 분들 별로 없을걸요. 실제로 지금 새 제품을 사려면 15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하고 저처럼 이렇게 갤럭시 S20를 사신 분들은 9만원대에 할인된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온갖 할인 행사 하면 보통 10만원대 초반 정도에 구입이 가능하고 에어팟 프로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에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가 다 줘야 되는 제품이면은 평범보다는 조금 더 좋은 제품일 수가 있는데 지금 10만원대 초반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갤럭시 버즈 플러스 감히 생태계 파괴급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괜찮은 제품입니다. 마이크하고 입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통화 품질을 여기까지 올린 것도 대단하고요. 이어버드 자체 배터리 지속시간 2배, 스피커 2개, 마이크 3개, 근데 무게는 고작 0.6g 밖에 증가를 안 했다? 와... 갤럭시 S20를 구입하신 분들은 무조건 할인받아서 이 갤럭시 버즈 플러스 사시기 바랍니다. 중고로 팔아도 이득이에요. 그래서 테크몽님, 갤럭시 버즈 플러스하고 에어팟 프로 중에 하나 고르라면 뭐 고르시겠어요? 전 당연히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아니라 에어팟 프로를 고르죠. 전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만 가격에서 게임이 안 되니까, 그리고 저같이 삼성전자 태블릿하고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이런 조합을 쓰고 계시다면 기기 전환해서 에어팟과 갤럭시 버즈는 넘사벽에서 편리함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곧 출시된 삼성전자의 AKG 튜닝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블루투스 이어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보다 비싸긴 하겠지만 에어팟 프로보다 더 늦게 출시한 제품이니만큼 삼성전자에서도 에어팟 프로를 완전히 경쟁자적으로 저격해가지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급 되는 대기업에서는 신제품을 출시할 때 경쟁작보다 많이 부족하게 되면 출시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영상이 좀 이렇게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